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덤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그동안 연락하지 못하셨던 스승님들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시장이 2.7% 상승하면서, 야, 이거 뭐 전일 저점을 깨는 모습도 700선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연출을 했는데, 오늘 급적인 또 반전이 나와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시장이 또,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도대체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한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자파 주식학교의 최 이사님 한번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이 네네. 2.74%, 코스피도 오늘 보니까 0.5% 상승하면서 이게 네. 어제는 막 끝없이 떨어질 것 같다가 또 상승을 하고 또 오늘은 거기를 딛고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 뭐 시장이 올랐으니까 기분 좋기는 하네요. 네, 이게 뭐, 지나고 보면은 늘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무서웠을 때, 네네. 뭐, 이제, 전문가들조차도 떨고 있을 때, 나 떨고 네네네네. 있니, 뭐 이런 거 나온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힘든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을 때가, 네네.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네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훅 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완전한 전환점들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굉장한 공포가 좀 나왔었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상승장은 이제 안 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네네네. 이렇게 자포자기 할 정도 어떤 수준이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그 시점에서 이제 또 신용 물량도 많이 털렸고요. 네. 그 물량이 떨리는 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용 물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주식을 굉장히 사고 싶더라고요. 아, 역시, 네. 네. 네, 사고 싶었는데 이게 월급날이 안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네. 어제 아침에 오전 방송하면서 네네. 지금 사야 되는 건데 돈이 없는 데서 그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고 네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또 괜찮은 것 같다, 바닥을 또 잡아낸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들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문제 해결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뭐, 네네. 단기적으로 코스닥 신용 매물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한 3일, 4일 정도 한 2,500억 정도가 신용 매물이 지금 털려나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트럼프하고 네. 중국과의 관계가 아직 틀어져 있는 상태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협상에 대한 뭐 확고한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6월달까지 뭐 G20이 일본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식으로 배짱을 튀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안개 속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일단 매겨놨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할 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6월 1일 날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오늘 아침인가요? 그 트위터에서 또 이야기한 게 보면은 3, 4주 안으로 네네. 협상 결과가 또 나올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염두에 둔 것은 이제 5월 말 안에 끝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G20이 이제 다음 달 말이잖아요. 네네네. 6월 말인데 그때 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때 자기가 시진핑을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서 뭔가 확실히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G20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네네.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 5월 달 안에 3, 4주 안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이제 포석들을 갖다 놓은 것들이 이제 딱딱 또 퍼즐처럼 맞춰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네네. 흘러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또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풀어낼 수만 있다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충격적인 부분들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쭉 끌려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협상 결론을 해서 미국
3대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들. 그 트럼프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 트윗에 따라서 주가가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미리 그렇죠. 먼저 선반영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트위터가 요물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 국내 환율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도 장중에 네. 지금 1190원까지 갔다가 이런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보이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네. 보면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발을 뺐다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이 뉴스에서는 이게 또 좀 재밌게 뉴스가 나오는 게 어떤 뉴스가 나왔죠? 외국인들이 네네.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 네.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으면 사람들이 약간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네네네. 네, 이거를 계속 이거를 팔았었는데, 네네. 5월달 들어서면서 지금 5천억 넘게 매도가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네. 지금 안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제 기준은 1월 달부터 잡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약 7조 원 넘게 그렇죠, 그렇죠. 매수가 들어와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7조 원을 다 팔아버리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이 지금 버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뉴스 제목을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음. 매도가 일단은 있지만 그런 그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이지 네네네.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5월달 지금 굉장히 네.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장이 많이 그렇죠. 이제 하락한 한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그동안 외국인들이 이제 매집 아닌 매집이 좀 된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일부 물량들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던 거, 그동안 뭐 지난번에부터 보여드렸었던 그런 종목들,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온 것이고 네네. 큰 덩어리 자금들 그대로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덩치 큰 거, 자기들 좋아하는 쪽을 많이 담았을 건데 네네네. 그 종목군들 올라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네.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빼지 않고 그냥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네네. 일단은 뭐 그렇게 보면은 현대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들, 시총 상위주들 좀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 밀기보다도 일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5월달 수익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세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팟빵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빠지지는 않고 일부 이제 빠져서 수익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다시 시장 저점에서 또 잡아내는 모습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외국인들 동향을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저기 그 환율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지 되는 게 네네. 환율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이 부분을 그렇죠.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1,200원 정도 때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그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또 저항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저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라면 환율도 한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들어간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더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외국인들도 네네. 이렇게 환율의 상승이 이제 너무 과도하다라고 그렇죠. 의견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게 이제 뭐 만기일에 대한 변수도 다 끝났죠. 네. 그 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한 것도 일단은 큰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좋은 쪽으로 흘러가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네. 그 다음에 환율도 멈춰가지고 외국인이 더 이상 매도할 만한 이유가 없죠. 또 그동안 팔아먹은 것들 단기적인 차익 실현 충분히 했겠죠. 네. 그리고 주가는 또 싸져 있는 상태로 또 저평가로 훅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준비가 충분히 된 거란 말이죠. 좀 매수의 매력이 조금 이렇게 커진 상황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88TV 8주년 기념 무료 방송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저점 자리들이 너무 좋다. 아, 네네. 보니까 오늘 전문가분들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상한가 뻥뻥 터지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오늘 뭐 네.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와 싸웠다는 것, 또 부정적인 부분과 싸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네네네. 기준, 표준, 뭐 네네.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5G 관련 종목들,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 네네. 어떤 테마의 기대감을 미리 선침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우리 시장 조정하나? 이러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던데, 어떻게 미리 이제 선침해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네, 그런 네.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럴 때 정말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 덩굴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바닥에 깔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네, 네.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되었고, 실제로 오늘 또 시장에서 코스닥이 지금 상승 종목이 1000종목이 넘었네요. 네, 맞아요. 하락 종목이 180 네. 종목이.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락 종목이 1000 종목 가까이 되었고 상승 종목이 몇 종목 안 되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네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어떤 네네. 그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음. 어떤 주류 이런 것들만 좀 잘 포착하게 되면 네네. 시장이 뭐 조정을 받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일단은 뭐 우리도 포트폴리오 구축해 놓은 것들 살펴보면은 조정에서는 굉장히 얕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즉 조정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 5%가 까였다. 그렇다면 네네. 나는 마이너스 2%만 빠지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올라갈 때 시장이 뭐 한 2, 3% 올라갈 때는 음. 뭐 포트폴리오가 한 5%, 10% 올라간다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게 네네. 이제 팜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좀 안정적인 리스크를 좀 걸고 그다음에 그 장기적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고루 최대한 좋은 종목을 많이 담는 거 그런 네네.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어떤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포트를 구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최대 숙제일 것 같고요. 매수를 언제 해야 되고 또 파는 게 더 어렵다 보니까 언제 팔아야 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팟빵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 유튜브 청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심플하게 부자빠님께서 청기를 많이 노출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방송을 네. 꼭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힌트가 오고 감이 오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좀 감이 오시기 전까지는 꾸준히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꾸준히 방송을 청취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 상황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또 다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럴 때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원래 하시던 대로, 본인이 네. 하시던 그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일정한 그런 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항목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네. 막 부자빠님 말씀하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좋든지 네. 나쁘든지, 나빠도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너무 또 시장이 뜨거우면 과감하게 내려올 수 있는 자제력도 네.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외국인들의 그런 모습들, 환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장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점차 좀 점진적으로 악재는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다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려는 방향들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돈빛나 팟빵 청취 열심히 해주시면은 유튜브 많이 청취해 주시면은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그러면은 그걸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 부자빠님께서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네네. 급락하는 그 골짜구니에 금이 이제 가득한 네, 광부 그림. 네, 광부 그림이 그거 하고 있었어요. 네. 물방 고기반도 있었고요. 네네. 잠깐 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찾기가 그거 좀 많이들 힘드네요. 보셔가지고요. 네네네. 네. 일단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은 급락이다. 발음이 네. 좀 어렵네요. 뭐 제가- 어려운 발음을 좀 하십시오. 네, 제가 앞쪽에 같이 급락으로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짧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하나, 둘, 셋. 급락은 급락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